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큰 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산 월드엑스포 지원은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인수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집니다. 첫 소식 윤파란 기자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조직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직속 특별위원회로 꾸려졌습니다. 국민통합, 코로나 비상 대응과 함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 것입니다. 위원장에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TF팀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됐던 부산 엑스포 관련 조직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내놓은 부산 지역 최대 공약이어서 외교안보분과에서 별도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작업은 계속할 것입니다. 부산시도 인수위와의 소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 정치권의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윤 당선인과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만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셨고 당선자 역시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지역이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에 지역별 안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4명의 분과별 위원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부산 지역 사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 인사가 발탁되느냐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보건소 PCR 검사를 위해 서너 시간, 5시간까지 줄 섰다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오늘부터 의료기관 신속 항원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정합니다. 환자 폭정으로 인한 한 달간의 임시 조치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동네 병의원은 검사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게 늘어선 대기줄,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양성입니다. 별도의 PCR 검사 없이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처방전 가지고 약국 가셔서 약을 사시고요. 요거 가지고 집에서 격리하고 계시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네, 아시겠죠? 해당 의료기관이 확진 신고를 하면 곧바로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집니다. 앞으로 한 달간 이렇게 확진 판정 절차가 단축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현장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편리한 것 같아요. 굳이 PCR까지 안 하더라도 신속 항원에서 양성이면은 확진 판정해 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부산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35곳 등 모두 608곳. 동네 병의원은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공간도 인력도 적다 보니 확진 환자와 줄이 뒤섞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건수는 하루 50건에서 70건의 수치가 나왔고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으로 판정되는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하루 100명에서 150명 정도 내원할. 부산 지역 신규 확진 환자는 2만 7천여 명,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13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얼마 전 중학교 교사가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부산교육청은 이 사건을 최악의 학교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가해 교사와 교장, 교감 모두를 전보 처리했습니다. 가해 교사에 대해서는 최고수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교사 A씨.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측은 교사가 잘생겨서라는 황당한 해명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처음 보이만 선생님이 무슨 간으로 이런 짓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잘생겼어요. 애들이 좋아. 부산교육청은 교장과 교감의 대응이 매우 잘못됐다고 결론냈습니다.
배려시킨다든지 즉각적으로 조치를 안 했다든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말, 선생님을 마치 변호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오행을 했다든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죠. 특히 교육 현장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보고 이례적인 특별 전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 돼서 그분들이 그 학교에 있는 것은 학교 교육 활동 진행에 이룰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경우가 예상되면 특별 전보를 할 수 있거든요.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해교사도 전보 조치된 상태. 교육청은 이 사건을 최악의 학교 성폭력으로 꼽았습니다. 성 관련이라든가 음주 관련 이런 것들은 또 특별히 4대 비위라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엄하게 문책을 하거든요. 중징계를 예상을 해야 되고 학생들을 다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교육청은 피해 학생들로부터 해당 사건을 인지한 담임부터 교장까지 보고와 대응 과정을 한 달 넘게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심리치료와 상담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고 해당 학교 교사들은 성인지 향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의 롯데자이언츠 팬이라면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의 은퇴를 올해 가장 큰 스포츠 이슈로 꼽으실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KBO가 이대호 선수의 은퇴 투어를 결정하면서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두 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유종의 미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보란 듯 시원한 타구를 연신 때려냅니다. KBO 리그에서 18년을 한 팀에서 뛴 명실상부한 롯데의 원클럽맨 이대호입니다. 타율, 홈런, 타점 1위로 트리플 크라운. 도루를 제외한 타격 전 부문 7관왕. 9경기 연속 홈런 3개 신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산한테 저는 은퇴식도 안 하고 싶다 했어요. 왜냐면 너무 울 것 같아요. KBO가 최근 10개 구단과 논의 끝에 이대호의 은퇴 투어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시즌, 다른 팀과의 마지막 시합에서 전국 10개 구장에서 기념식을 치릅니다. 지난 2017년 이승엽에 이어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멋있게 은퇴식을 또 했으면 좋겠고 진짜 좋은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호의 마지막 목표는 팀 우승. 각종 국제대회 금메달은 많아도 KBO 리그 우승은 없습니다. 남자가 말 뱉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또 저희 팀도 우승을 같이 하고. 스프링 캠프에서 이대호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부록을 넘긴 베테랑이지만 이대호의 타격 능력은 여전히 전력의 핵심입니다. So as a strategy, I like to hit Daeho more in the 3-hole or the 6-hole. 팀 우승으로 후회 없는 마지막 시즌을 보내길 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못 만드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시합 한 게임 한 게임을 하면서 또 소중할 것 같고.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물류센터의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건축 자재의 품질을 강화하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제품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부산의 한 중소기업이 준불연, 그러니까 불에 잘 타지 않는 우레탄 폼 단열재를 개발했습니다. 배범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년 전 경기도 이천에서 일어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화재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망 38명을 포함해 5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레탄 폼 마감재 작업 도중 용접 불꽃이 튀면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이후 정부는 건축 자재에 대한 품질 인정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고 관련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단열재 등 건축물 마감 재료는 제품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를 구성하는 심재까지 모두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단열재 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부산의 한 중소기업이 선도적으로 경질 우레탄폼 단열재 심재 준불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단열재 전문 기업인 에코인슈텍이
공인 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자사 제품에 대한 성능 적합 인증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은 뭐 중소기업이지만은 특허를 5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 개발에 투자를 했었고 앞으로 단열재 방향이 이것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부터 준비했던 결과가 마침 법규가 강화되면서 이거와 시너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존 일반 우레탄 제품과 준불연 신제품에 실제 불을 가해 비교 실험을 해보니 신제품의 경우 불이 붙는 시간과 정도에서 확연히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준불연 재료 관련 특허 출원이 10년 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법 강화에 따라 국내 단열재 시장이 화재에 강한 준불연 이상 제품으로 급속히 재편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봉호입니다.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협의회에는 부산교통공사와 도시공사, 시설공단, 영화의 전당 등 8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11명이 참여했습니다. 노동이사 제도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성과와 책임을 노사가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NK 부산은행이 전국 최초의 투자 유치 경연 대회인 비스타트업 챌린지 대회 역대 수상기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비스타트업 챌린지는 부산은행과 부산시, 부산MBC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회로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588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15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부산은행은 총 6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대회 입상 15개사는 부산은행의 투자 유치 이후 총 146억 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받았고 코스닥 상장 준비와 연매출 50억 원 기업 배출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내일부터 부산항대교와 천마터널 구간에 연속 통행 요금 할인이 시범 운영됩니다. 또 다음 달 15일부터는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 을숙도대교, 백양, 수정, 산성터널 등 시내 7개 유료 도로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연속 통행 요금 할인제는 유료 도로 요금소를 1km당 3분 안에 연속으로 통과할 경우 두 번째 유료 도로부터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침례병원 부지에 비수도권 첫 보험자 병원 설립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부산시는 오늘 예침례병원 부지에서 부지 취득을 기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병원의 본격적인 설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예침례병원 부지를 소유한 유암코와 499억 원의 부지 매매 계약 체결을 마무리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국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